2026년 1월 1일, 오늘부터 당신의 월급이 바뀝니다. 아니, 정확히는 월급만이 아니라 세금도, 교통비도, 육아지원금도, 심지어 쉬는 날까지 전부 달라지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만 해도 연간 수백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바뀐 제도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죠. 그래서 오늘은 2026년에 바뀌는 제도 중에서 당신의 지갑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인상.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역시 최저임금이죠.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올랐거든요. 시급만 원 시대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달에 216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최저임금 받는 분들한테는 꽤 큰 변화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퇴직한 노동자들이 받는 실업급여도 같이 조정되거든요. 무려 6년 만에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라갑니다. 주 4.5일제 근무 도입. 그리고 요즘 핫한 이슈인 주 4.5일제 근무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데요. 주 5일 근무에서 근무 시간을 조금씩 줄이거나 금요일 오후를 비우는 방식이거든요. 정부와 공공기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회사 공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죠. 황금 연휴 8번, 공휴일 대폭 증가. 새해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공휴일인데 2026년 공휴일은 총 70일입니다. 주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쉬는 날이 118일이 되는데요. 3일절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4일 이상 쉬는 황금 연휴가 무려 8번이나 됩니다. 특히 2월 설 연휴는 주말과 연결해서 최장 5일까지 쉴 수 있고요. 현재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만들자는 논의도 진행 중인데, 이게 통과되면 황금 연휴가 한 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과 규모가 더 넓어지는 건데요.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새해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다만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쳐서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 내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꼭 챙기셔야 해요. 청년 미래 적금 출시.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도 새로 나오는데요. 2026년 6월부터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게 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함께 붙는 구조거든요. 기존에 있던 청년 도약 계좌가 5년 만기 상품이었다면 미래 적금은 더 짧은 기간에 목돈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정부 지원 비율이 더 높아지는 혜택도 있고요. 그런데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어서 기존의 도약 계좌를 유지할지 새로 나오는 미래 적금으로 갈아탈지는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봐야 합니다. 육아와 출산 지원 강화. 육아와 출산 지원 부분도 강화되는데요. 육아기에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을 더 받게 되고, 출산 휴가 급여 상한액도 3년 만에 10만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K패스 확대, 교통비 전액 환급, 생활비에서 빠질 수 없는 교통비도 달라지는데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쓴 만큼 돌려받는 K패스가 내년부터 확대 개편되거든요. 기존에는 사용 금액의 일부만 환급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준 금액까지만 내고 그 이상 쓴 교통비는 전액 돌려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대중교통 많이 쓰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죠. 전기차 보조금 유지 및 확대. 전기차 지원금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업계 자생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전기차 수요가 다소 꺾이면서 정부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조금은 평균 300만 원 선으로 유지하면서 지원 규모는 오히려 더 늘린다고 하니 전기차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요즘 쇼핑 영상에서 자주 들리는 인공지능 목소리 아시죠? 우리 일상 속에서 AI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26년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AI 사업자에게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그동안 애매했던 기준들이 정리됐거든요. AI 많이 쓰는 분들은 이 부분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연, 일회 갱신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작년에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갱신해야 해요. 기존 번호를 쓰고 있다면 2027년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만료되니까 미리미리 갱신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방소멸 대책 본격 추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점심값을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 한 끼. 여행 경비 지출 금액의 절반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 사랑 휴가 지원제 같은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들 꼭 챙기시면 좋겠어요. 다자녀 가구 세금 혜택 대폭 확대.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자녀일수록 비과세 혜택이 커지는 구조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다자녀에게 유리하게 바뀌는데 기존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자녀 1명이면 50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유아, 무상교육만 2세로 확대. 유아, 교육비 부담도 줄어드는데요. 그동안 만 3세부터 지원하던 유아, 무상교육을 만 2세부터로 확대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학자금 대출 조건 완화. 학자금 대출 조건도 완화되는데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학비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8년 동안 내년 0.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부담은 늘어나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만큼 많아지는 구조죠. 모두의 카드 도입. 대중교통 카드도 확대 개편되는데요. 기준 금액을 넘겨 쓴 대중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62,000원이 기준인데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모두의 카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시행.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 소득을 따로 떼어서 과세하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1월부터 지급되는 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배당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렇게 2026년에 달라지는 제도는 약 330개나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제도가 뭔지 미리 챙겨두시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 세금 공제나 지원금 같은 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